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난주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제대로 될 것이냐, 김문수가 될 것이냐, 한독수가 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일찌감치 결정이 됐습니다. 당원들 투표에서 김문수로 결정했습니다. 여하튼지 그 대통령 선거 거기에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먼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후보가 7명입니다. 7명. 우선 그래도 등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7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7명입니다. 이재명 기호 1번,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 기호 4번은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기호 5번은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기호 6번은 구지화 후보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기호 7번은 황교안 후보 무소속, 기호 8번은 송진호 무소속, 이렇게 7명, 기호는 8번이고 후보는 7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번 선거는 김문수 후보 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결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죠. 여기 후보 나온 중에는 뭐 끝까지 갈지 중간에 연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의 구조화 후보나 또 이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같은 분들, 결국 김문수 후보고 후보 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여하튼지 이번 선거는 결국은 진보 세력, 무자비한 폭거를 하고 범죄 의혹이 수없이 많은 이재명 후보 대 자유민주투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청빈한 후보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후보의 대결과 거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두 번째 출마한 거죠. 지난번에 낙선하고 두 번째 출마했는데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는 범죄 의혹의 재판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대 야당에 있는 힘을 가지고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직무를 하는데
그렇게 흔들고 탄핵을 그때 29번씩이나 하고 예산을 팍팍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계엄권을 사용했더니 그걸 내란으로 몰아서 내란으로 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를 이용해서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을 합니다. 이 조기 대선도 이재명 구하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내란 탄핵 그 자체가 조기 대선을 의혹한 거 아닙니까? 재판이 지금 막 그냥 유재명에 대해서는 재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목이 계속 막 졸르게 되니까 그걸 헤쳐나기 위해서 결국 내란 몰이로 탄핵을 해서 거대 야당 192석을 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게 하면서 결국 이번 21대 대선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 대북 송금의 의혹을 가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거기에 대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뭐 7년 6개월인가 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북 송금을 보내게 된 저기는 경기 그 당시 조사했던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그런 의학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 부인 경기도지사 그 이재명 때 법카 가지고 몇 억을 썼다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진짜 막말의 선수 이재명 후보 대 대북 송금 거기에 이재명 대 청빈한 김문수 후보의 싸움이 됩니다. 대결됩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지키고 자유민주국가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쪽에 절들매는 사람이 북한의 눈치 보고 대북 송금한 범죄 의혹이 많은 이재명과 그리고 청빈하고 정말 자유민주 투사로 옛날에는 운동권이었지만 전향을 해서 그래서 한 김문수 후보의 대결에 그 후보의 면면을 볼 적에 국민들은 어디다 지지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유민주국가를 승상하고 이 나라를 지속 발전하고 이 나라 후손들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의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2번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1번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출신끼리 붙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참 천빈합니다. 전에 경선 때 그 경선에서 이기고 한독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에 대해서 막 그냥 급하게 돌아갈 적에 민주당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칭찬했어요. 뭐
청빈하다. 그 경기도지사 때 자기한테 후원금 그쪽에 들어오는 20억을 당에다 헌납한 사람. 그래서 청빈한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잘합니다. 부천에 국회의원이 있을 적에 그쪽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는 참으로 애당초 처음부터 이 나라가 이상스럽게 굴러가는데 이루어진 선거가 됐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한 2년 3개월인가요? 2년 5개월인가 남았는 상태에서 파면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 우여곡절 한덕수와의 후보 교체 문제로다가 그 당내에서 그냥 죽 끌듯이 끌다가 결국은 당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당원들이 만든 후보입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선거 운동에 전념을 해야 된다.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2일간 선거 운동을 하고 23일째 되는 6월 3일 날 투표를 합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양심적인 판단으로 정의로운 그리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여론조사는 이재명이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앞설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타나겠죠. 이제 오늘 이게 후보가 선거운동을 들어가는 과정까지 후보 7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좀 많은 마음을 풀어놓고 지난 경선 때 있었던 또는 후보 교체 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일단은 모두 다 덮어놓고 짧은 선거운동 22일간 지금 뭐 이재명이는 전국 웬만한 도시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저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알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과 같이 많이 얼굴을 보여주고 자기의 정책, 자기의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내부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경선 때 있었던 문제라든지 그런 앙금 또는 후보 교체 때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은 덮어놓고 모두를 다 끌어안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보나 야당 측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적인 사람도 끌어들이긴 쉽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게 더 큰 정치입니다. 그래서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전부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집토끼를 잘 지켜주고 텃밭을 잘 다뤄야 됩니다. 텃밭을 잘 다뤄. 그래야
생활 사는데 많이 유력합니다. 텃밭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텃밭에 자풀 있으면 자풀도 빼내고 거름도 하고 그래서 텃밭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집토끼를 잘 보호해야 되죠. 집토끼.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빅텐트를 지금 현재 또 주장하다 처음부터 빅텐트를 주장했잖아요. 주장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보면요, 박대출 사무총장을 임명한 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용태 젊은 최연소인가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권영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나갔으니까 그 자리에 대해 임명했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상에서 젊은이들 많이 키워야죠. 젊은이들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젊은만 같다고 해서 정치도 젊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다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전에 당에서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그런 전력을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 선거를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지 이제는 발걸음을 잘못 삐딱해서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발 디디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발걸음도 가볍게 다니는데 안전지대를 다녀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언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행동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냥 돌격부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낯설고 눈설게 되는 생각하는 보이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진의 그 조율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도통 22일간의 그 선거 운동이 참 짧지만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동작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뇌와 고민을 가지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언하면 안 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거는 김문수 후보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들이 평가를 높게 하는 것은 국회에서 노동부 장관 때 국회의원들한테 팍팍 그냥 막 쏜 거 한 번도 지지 않고 하는 그런 기질 그리고 국가 안보 국가 경제 국가를 위해서 국회에서 그 발언하고 투쟁하고 싸운 그런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많이 그게 지적이 된 겁니다. 갑자기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을 맞받아치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쪽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지둔하고 앞장서서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김문수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자유우파 보수 세력 국민의 힘에 있는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높게 지지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다 100% 아우러야 됩니다. 다 안아야 됩니다. 당내 그 탄핵을 찬탄했던 의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표 의식하고 모여서 그 사람들 아우르게 되면 선거 중에 죽사발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은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디에 어느 후보를 어떻게 지원하고 뭐하는 걸 일체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안 하다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니까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져서 한데 뭉쳐서 저 거대 야당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이간질 하려고 당내에 있는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뭐 한동훈 계열에 있던 사람들, 한 20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선 그쪽에서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 또 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거 귓밖에 들으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표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야쪽에서 표를 얻으려고 생각하면요. 그 자유우파에 있는 그 보수에 있는 표를 잃어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삐딱할 적에 이쪽의 표가 보수표가 수천 표 수만 표씩 날아갑니다. 김문수 후보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선거운동 첫날이 되는데요. 이제 후보가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방송차도 다니고 이제 검색 공보도 선거 공보도 올라올 겁니다. 또 이제 투표 통지서도 이제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적이면 본선거 투표를 하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본선거. 그 말썽만 사전투표. 그 일부러 그럴 거 뭐 있습니까? 본선거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이 자유민주를 지키는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친북 세력 그런 진보 세력이 되느냐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이 되느냐 대통령 돼도 재판을 갖다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요. 그건 이제 두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복잡한 걸 다 버리고 세계 나라의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를 우리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거 아니냐. 청비라고 올곧은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제 후보가 결정된 이후 오늘 선거운동 첫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사람이 출전했다. 7사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구조화 그리고 황교안, 송진호
대통령 후보를 출마하게 되면 거기에 그 선거 관련해 그 기탁금 수억씩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참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유민주권에서 비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한 분들의 그 노력과 그 생각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여성이 좀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성이 하나 없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선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갑을 뭐 하는 그런 논쟁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란은 아니었다.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민주 국가를 신봉하는 우리 보수 우파들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금도 이렇게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참 법이 어떻게 된 건지 파면돼서 아쉽게 되고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심판이 칼날같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범죄 의혹이 많은 그다 친중 친북 세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 그리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